안녕하십니까. 전쟁 공포 없이 살려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퍼주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라를 망치는 길과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여정이 예고했던 대로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자비하게 폭파시켰습니다. 우리 측은 특별한 대비도 못하고 설마설마 하다가 벼락을 맞은 꼴이 돼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참담하고 침울해 있습니다. 개인이든 큰 조직이든 심지어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큰일을 당한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가닥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남북관계의 심각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더라도 우선 이 고비를 넘길 것이냐, 대가리가 터지고 턱이 부서지더라도 다시는 까불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정부, 여당, 정치인들에게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나중에는 저놈들의 종이 되든 부하가 되든 우선 고비를 넘기자는 태도들 같습니다. 모두 어떻게든지 북한에 비위 맞출 생각들만 경쟁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한심하고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직후 대북 접촉의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의 남북교류협력법 입법 계획을 국회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입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실이 입수한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통일부는 대북 접촉 허용 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협력사업의 주체로 법률에 명시할 것, 다양한 주체가 조화롭게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의원은 김여정이 대남 군사행동을 시사하고 평양 옥류관 주방장마저 대통령을 모욕한 상황에서 통일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얼빠진 법률안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대북 교류협력은 무조건 옳다는 식의 태도가 북한을 오만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림으로써 남북관계가 파탄될 위기에 처하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즉각 미국 워싱턴으로 달려갔습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적으로 만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에 대해 최대한 양해를 구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백악관과 국무부 인사 등을 두루 접촉하면서 특사에 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한국을 통해 대북 제재를 흔들어 보려는 의도에서 이번 도발을 감행한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미, 대남 강경 일변도로 주변 정세를 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미 두 나라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는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앞으로의 대북 공조와 대응책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로 꽉 막혀 있는 남북 경협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 정부에 적극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있습니다. 북한 측의 눈치를 봐가며 비위를 맞추느라고 대미 외교와 한미 방위 체제의 불협화가
감지될 정도로 대미 관계를 매끄럽지 못하게 해온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에 다급하고 심각한 문제가 불거지자 상의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곳은 미국뿐이라는 사실 앞에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동향과 한미 관계, 미국과 북한의 입장과 역학관계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 고집과 주장만 앞세우고 있는 친북 성향의 인물들은 엉뚱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 우리가 풀어보겠다고 나서고 8월로 예정돼 있는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씨는 이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행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라고 했습니다. 이 양반 참 딱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행사하겠다고요. 언뜻 보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 문제 아닙니까? 북한의 핵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미국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북한 핵은 중동 국가 등을 통한 확산까지를 내다보는 것이 세계적인 안목이고 국제 전략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는다면 핵 문제는 빼놓고 주도권을 잡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헛된 꿈입니다.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연속해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통수석 부의장은 남북이 전쟁 공포 없이 살려면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연계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퍼주기다 하고 말했습니다. 족쇄를 풀고 북한에 대해 퍼주기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우리가 전쟁의 공포 없이 살려면 저쪽이 요구하는 것 뭐든지 다 들어주고 퍼주고 무장 해제까지 해버린다면 그 이상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에게 나를 잡어 잡수 하고 백기 들고 투항하자는 것하고 뭐가 다른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사상, 언론, 자유 등 모든 것을 빼앗기고 노예처럼 꼭두각시처럼 살아야 옳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하는 말입니까? 이 양반은 한반도 신경제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에 대한 족쇄 풀기와 퍼주기,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도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각종 도발,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화 등으로 대북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도발 사건과 관련한 우리 정부 여당 정치권 등의 움직임과는 정반대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7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자기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는 제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있다면 군사적 수단으로 대북 압박을 높이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훈련을 관철하기에 좋은 때이며 이 훈련은 더는 북한과 논의하거나 그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대북 군사적 압박을 하는 쪽과
북이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퍼주는 쪽 사이에 어느 쪽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쪽이고 어느 쪽이 나라를 망치는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